자, 매개변수 미분법은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먼저 왜 매개변수 미분법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 매개변수가 뭐야 얘들아? 매개변수가 뭘까? 매개변수라는 단어의 뜻부터 잡고 가야 되겠네. 매개체라는 단어 뜻은 아니지.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변수라는 뜻인 거야. 예를 들어서 x는 2n 플러스 4 y는 뭐 3분의 3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쳐봐. x도 m으로 표현되어 있고 y도 m으로 되어 있지. 우리는 뭐를 찾고 싶은 거냐?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x와 y의 관계식이 나와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어차피 미분법인 거니까 도함수랑 f'x랑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인 거잖아. 이게 지금 그치? f'x가 dy dx랑 표현이 똑같다라는 식을 만족하려면 가정이 뭐냐면 y는 fx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 y는 fx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이걸 먼저 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그러면 표현법.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양함수 표현이라고 한다. 양함수 표현은 뭐냐? y는 fx의 형태로 표현되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수의 의미가 아니라 양음이 수학에서는 양수는 정방향, 올바른 방향. 음수는 역방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수학에서.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에 올바른 표현 방법, 완벽한 정방향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수학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용어들에 대한 이제 단어를 원어를 바꿀 때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나 봐. 그래서 양함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 두 번째는 음함수 표현이라는 게 나와. 음수함수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벽한 함수의 표현은 아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음함수 표현 방법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와 y의 f는 함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식이라는 뜻인 거야. x의 관계식이 y랑 같다는 뜻인 거지. 이해가죠? x의 어떤 관계식이 y는 x의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인 거야. 얘는 근데 뭐야? x와 y의 관계식이 제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의 차이점 여러분들 알고 있나?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1차 함수는 뭐예요? 여러분 표현 방법은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얘가 양함수 표현 방법인 거야. 함수잖아. 완벽한 함수.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근데 실제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왜 방정식이라고 할까? 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쓰지? 함수는 방정식이 아니라 표항이 되죠.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 중에 얘도 직선이잖아. 근데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잖아. y축과 평행한 직선이지. 맞아? 함수의 정의 위배되죠. y는 3이라는 건 상수함수니까 함수는 맞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직선이 함수인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함수의 정의를 분류를 해보면 완벽한 함수를 만족하는 표현이 양함수 표현입니다. 근데 음함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전부 다 음함수 표현 방법이다. 이거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도형의 이론에서 배웠다. 도형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원방이지 원방. 4를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원방도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지. x와 y의 관계식이 곧 제로가 되는 거거든.
이 표현 방법을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완벽한 함수는 아닌 거잖아, 원방은. 그치? 그래서 양함수 표현과 음함수 표현에서 표현 방법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돼. 지금까지 우리는 양함수 표현에 대한 미분법, 적분법만 배웠던 거지. 그치? 음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뒤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지금 먼저 뭘 배우느냐? 무슨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어? 4개 변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잖아. 4개 변수 표현이라고. 4개 변수 표현이라는 거지. 이건 뭐냐면 x와 y의 관계식을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쟤는 표현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x는 2n 플러스 4 y는 이렇게 되고 아니 뭐 3n분의 1 주식기를 m을 소거하기가 쉽지 않지. 얘는 할만하겠네. 이렇게만 들어가도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면 저놈을 m을 소거하기가 지랄맞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서 미분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야. 얘는 솔직히 가능하지. m을 소거할 만해 안 해? 할 만하거든. m을 소거해서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서 양함수 표현으로 바꾼 후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하는 거지, 계산을. 충분히 m을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는 거야. 무슨 얘기죠? 우리가 못할 뿐이야. 충분히 미과정으로 가능한 거지. 얘들이 안 보이겠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하지 않는 채 우리는 미분계수를 찾고자 하는 게 목적. 고함수를 찾고자 하는 게 이 외계변수 미분법의 목적. 뭘 왜 배워야 되는지 좀 납득가? 자, 한번 보여줄게.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고. 외계변수 표현 방법은 x는 fu, y는 gu로 표현된 것이 gu. x도 u에 관한 식, y도 u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어 안 했어? u가 외계변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외계변수 표현이야.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표현하는데 x좌표와 y좌표가 어쨌든 u에 관한 식이잖아. 그럼 u에다 1을 넣어봐. x와 y가 정해져 안 정해져? u에다 2를 넣어봐. 그럼 x와 y가 정해지잖아. 어쨌든 x, y라는 점은 정해지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u 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도 보면 그래프가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질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잘 보면 m을 소거를 해서 m을 소거하게 되면 m은 2분의 x-4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x-4 빼기 2가 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얼마가 됐나요? 플러스 6 빼기 2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서 우리는 y 프라임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타나고 해서 그 함수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게 되잖아. 얘를 이제 외계변수 미분법을 정의하고 나서 그 함수를 한번 내가 찾아볼게. 여기까지 일단은 외계변수라는 게 뭔지는 납득이 되죠? 이 표현 방법은 가정이 뭐라고? y니까 fx라고 표현을 했을 때의 도함수인 거야. 근데 우리는 뭘 표현할 것이냐? x는 u에 관한 식이고 y도 u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즉 4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린 뭘 구하는 게 목적?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도함수를 찾고자 하는 게 목적. 이해가지 이제? 얘는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느냐?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x를 u에 대해서 미분한 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부터 적어주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결국 누구냐면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게 누구니? f 프라임 u잖아. 얘는 뭐야? g 프라임 u잖아. 반대로 썼나? g 프라임 u f 프라임 u. 얘는 u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현재. 어쨌든 u 값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얘가 어떻게 푸는 거냐? 증명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는 dy, dx는 뭐예요 여러분들? dy, dx는 얘는 외계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은
라이프니츠 기호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편해. 그래서 라이프니츠 기호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얘는 리미트 뭐가 0을 향해 갈 때? 델타 X가 0을 향해 갈 때 누구? 델타 Y를 뭐로 나눈 거야? 델타 X로 나눈 놈이 극한 값인 거잖아. 이 표현 방법은 알고 있지. 근데 이 놈을 뭐로 나눌 것이냐? 델타 U로 나눌 거야. 델타 Y로 나누고 얘 델타 X를 뭐로 나눌 거야? 델타 U로 나눌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우리는 쉽게 다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네개 변수 미분법을 정의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U가 0을 향해 가면 델타 U가 0을 향해 가면 델타 X도 0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 납득이 되나? 여기 납득이 돼? U의 증가량과 X의 증가량이 있을 거 아니야. U의 증가량이 0을 향해 가면 X의 증가량도 0을 향해 가야 0분의 0꼴이어야지만 이 도함수의 정의를 만족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면 델타 X가 0을 향해 갔다는 건 어디 너? 델타 U도 어디를 향해 갔다? 0을 향해 간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저 식이 어떻게 표현돼? 리미트 델타 U가 0을 향해 갈 때 델타 U 분의 뭐? 델타 X 분의 델타 U 분의 델타 Y. 이해되죠?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각각 수렴을 해야 하네. 각각 수렴을 하게 되는 거잖아. 얘가 어디로 수렴해? dy, du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dx, du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라이프니츠 기호법으로 표현을 한 거고 dy, du가 누구야 결국? 저기서 보면 G'U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F'U가 된다라는 표현 문법이 만들어진 거지. 증명은 간단해요. 이 말 뜻은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 얘를 가져와 볼게 선생님이 x는 2m 더하기 4거든. 2u 더하기 2u로 바꿀게. u로 바꿔서 표현해볼게. 그러면 통일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2u 플러스 4야. 여기서 우리는 x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맞잖아.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납득까지. 그 다음 y는 얼마야? 빼기 3u 빼기 2지. 누구를? y를 누구에 대해서? u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잖아.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였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찾고자 하는 거 목적. 그럼 얘는 뭐? d, y, d, u를 dx, du로 나눈 놈이 되겠지? 여기 납득하니?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 얘는 얼마야?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의 3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이해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너무 복잡하고. 또 다른 예를 여기서 풀어볼게. x는 3m 플러스 4 정도, y는 2m 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2가 있다고 쳐. 보통 도함수로 표현하는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dx, d, m이라고 표현해볼게. m은 뭐가 되면 3이 될 거고, 맞아요 여러분? dy, dm은 뭐가 돼? 4m 플러스 3이 남게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dy, dx라는 놈은 누구? 요놈 4m 플러스 4. 요놈은 3이 되는 거지. 표현이 근데 m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것 뿐인 거야. x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거지 사실상. 이걸 다시 m을 x로 바꾸려면 얘는 표현할 수 있지만 얘가 또 지저분하면 또 못 바꿀 거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바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질문은 보통 뭐라고 하느냐? 얘가 어쨌든 도함수 아니야 여러분들? 도함수에 x에다가 1을 대입한 미분계수 값을 계산해 보세요.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근데 x에다 뭘 대입했니? 1을 대입한 값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 그럼 1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x가 1을 만족하는 m은 얼마야 그러면?
쓰는 게 확인이 되나요, 여러분? 그쵸? 그럼 맨 위에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니까 3분의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저 4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x가 1일 때 미분계수 값이 된다는 뜻인 거야. 이게 4개 변수의 비율법. 완벽하게 이해됐어? 이게 끝이야. 이거만 알면 돼. 그 다음부터는 외우는 거야. 알겠죠? 이 표현을 외워서 푸는 거 그냥 처음에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하는데 왜 4개 변수를 공부하는지 왜 4개 변수 표현 방법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건 납득하면 어려울 게 없거든요. 정리해보세요. 하하. 뭐 매개 변수는 뭐 U로 표현을 하든 뭐 T로 표현을 하든 M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어. 매개 변수 문자 아무거나 책들마다 다 달라. 그렇죠? 책들은 T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U로 표현하기도 하고 M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법 잘 정리해놔. 양함수 표현, 임함수 표현, 4개 변수 표현. 아이패드로 공부하니까 이제 책으로 공부 못하겠지. 아니요. 그냥 이것만 교재 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 그래? 그러고 나머지는 다 책으로 해요. 이게 편에 정리해서 막 크기도 조절할 수 있잖아.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렇지. 근데 필기하고 노트 정리하는 거 그런 것도 그냥 종이가 편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종이가 더 편하고 솔직히 선생님도 아이패드로 쓰는 게 불편하거든.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할 때는 진짜 압도적으로 할수 좋은데 그걸 목적은 이제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이의 느낌을 못 잊어요. 전자책 같은 것도 답답해서 보겠어요. 약간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생들이 요즘 다 아이패드로 다 수업하거든. 근데 선생님 원래 계속 아이패드로 하다가 이게 쓴 지 한 5년이 넘어 5년이 뭐야? 7년이 넘었네. 이게 버전이 틀렸던가 그랬을 거야. 이제 하도 오래돼서 배터리가 빨리 닳아. 이걸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교재가 없는 경우들만 저기에 넣어서 수업을 가끔씩 쓰고 웬만한 교재 있는 것들은 교재를 쓰고 있는 거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하나 사가니까 돈 아깝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빨리 닳네. 21% 아까 전에 여기 왔을 때 25%였거든요. 확 닳지. 네. 수명이 배터리가 문제야. 어쨌든 편하긴 해. 다 적었어? 자, 매개변수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개념 콕코 빨리 풀어봐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개념 콕코 직접 내가 치울 동안 정말 쉬워 이거 이쪽은 매개변수는.
나오지? 희수 예지 6번도 벌써 다 풀었어? 왜 숫자 곱기부터 푸는 거야? 응? 깜짝 놀랐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dy dx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dy dx는 어떻게 바꾸면 t에 가는 식으로 매개변수가 t네. 그럼 dy dt가 될 거고, 그죠? 얘는 dx dt가 되겠지. 선생님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 dy dt 순으로 쓰고 있고 dx dt 순으로 쓰고 있지. 근데 학생들 자꾸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흔들어 봐. dt분들 먼저 쓰는 사람 안 쓰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dt분의 dx, dt분의 dy를 쓰지 마. 습관 자체를 분수가 아니야. dy dt, dx dt. 그러니까 습관 자체를 그렇게 쓰는 연습을 들여놔. 알겠죠? 이게 하나의 기호다라는 거. 자, 그러면 dy dt는 왜 뭐야? 미분하면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 dx dt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결국 계산한 게 마이너스 2t가 되고 있는 거야. 선생님 x에 관해서 표현할 수도 없나? 얘는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할 수 있는 거야. 왜? 1차식이라서 t 대신에 누구를 대입할 수 있어?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로 dy dx라는 놈을 x에 관해서 표현이 가능한 문제였던 거지. 알겠죠? 근데 가능하냐 안 하냐를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겠죠?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인 거고.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이제 아까처럼 dy dx에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을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t 값을 알려주지 않는다. x가 얼마일 때의 미분계수를 찾아라. 무슨 얘기지?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2를 만족하는 뭘 찾아야 돼? t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t는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이놈이 뭐에 관한 표현? t에 관한 표현? 마이너스 2t에다가 t에다 뭘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한 마이너스 2가 미분계수 값이 되는 것이다. 납득하죠? 오케이. 어렵지 않아. 2번 x는 t 플러스 t분의 1 y는 t 빼기 t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참고로 x에 마이너스 1점으로 미분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지? 즉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죠. 참고로. 그리고 이런 거 좀 살펴보면 좀 좋을라나? 루트 fx를 미분하면 뭐가 돼? 이제 미분이 좀 익숙해졌을 거니까. 차근차근 가면 어떻게 되지? 2분의 1에 fx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f 프라임 x가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정리하면 2 루트 fx 분의 f 프라임 x가 됩니다. 이것도 맞겠다? 얘는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외우는 거죠. 루트 fx 알겠죠? 루트 fx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도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3제곱근 fx를 미분한 놈은 해서 3분의 1에 f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더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라는 거지. 정리를 하면 3의 루트에 3제곱분의 fx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지? 근데 얘는 워낙 자주 등장하니까 좀 외워서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도 하면 좋을 거야. 나중에 가서 그런 것들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자, 2번 가봅시다. 일단 dx t는 뭐가 돼?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이 되겠지? 바로 되죠? 오케이. dy dx는 뭐가 돼? 1 빼기 플러스 t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란 x분의 1인 거죠. x분의 1. x분의 1 사실상. x분의 1을 미분하면 빼기 x제곱분의 1입니다. 얘도 외우세요. 바로
나올 수 있게 익숙해져야 돼. 따라서 dy dx는 영이 분모로 처박혀야 되겠죠? 1 빼기 t제곱분의 1분의 1 더하기 t제곱분의 1이 되는 거겠네. 사실상 이 식기는 x가 t가 1 또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미분계수 값이 없는 거야. 매개 변수로 표현되는 어쨌든 함수일 거 아니야.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에서는 미분계수 값이 없는 거야. 미분 불가능인 거지. 이해가죠? 참고로. 얘를 구하는 게 저는 답인 거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dy dx x에다가 아니 t 값을 바로 계산해 준다. t가 0일 때 미분계수 값을 찾으시오. 1분의 0 대입하면 1이 돼. 0이 될 수가 없네. 0도 안 되네. 0도 미분 불가능점이네. 2를 찾아야 되겠네요. 1 빼기 4분의 1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3, 4 곱해버리면 3분의 1가 누가 되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t가 0일 때도 미분할 수 없네. 그죠? t 자체가 정의에서 빠져있잖아. 이해가죠? 함수 자체가 정리해 봅니다. 이해돼?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유제 3번도 유제 6-3도 풀 수 있겠지? 해보죠. 유제 6-3 해보죠. 시간 줄게. 표현 방법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걸 말하는 얘기지? 맞아요? 근데 F'는 5를 구해야 돼. 이 F'는 5는 X가 5일 때의 dy, dx의 값이라는 것인 거야, 이게 지금. 표현 방법이 정확해야 돼, 그지? t가 5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납득하죠?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 그로 우리는 F'X. 즉, 다시 말해, dy, dx를 구하기 위해 dy, dt, dx, dt를 구할 거다.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의 제곱이 될 거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 플러스 4가 될 거다. 그리고 x가 5를 대입하면 5는 t의 제곱 더하기 4t를 만족하는 t 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해 주면 돼요.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5는 0이 되니까 t 값은 마이너스 5와 또는 뭐 1을 만족할 텐데 얘는 안 되는 거지? t가 양수라고 했어. t가 1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 오케이. 그럼 t1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여기에 뭘 대입할 거야, 여기는? x가 5를 대입하는 건 t에다 1을 대입하는 얘기로 같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
설명해 줄게. 1놈은 얼마야? 6분의 3. 2분의 1이 바로 미분계수 값이 있는 거지. 왜 답이 틀려? 아, 2 안 곱하고 답이. 오케이? 그래서 5를 보는 거. 정리합니다.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으로 자. 지울게. 여기 되죠? 자, 음함수 미분법도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너무 어려워? 아, 적으려고 했었어? 네? 적으려고 했었어? 적으려고 했던 거야? 아니. 아니, 무슨 지운 거 아니지? 그냥 눈빛을 주고 받았어요. 눈빛을 주고 받았어. 음함수 미분법으로 가자. 자, 음함수 미분법은 원리가 합성함수 미분법이다. 합성함수 미분법은 뭐였냐? F GX를 미분한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F 프라임 그렇지, GX에 G 프라임 X가 됐던 거고, 그렇지? 두 번째는 FX를 N제곱한 놈을 미분한 뭐였지? N 곱하기 FX에 N-1제곱에 F 프라임 X가 됐던 거 맞니? 맞죠? 이 놈을 표현 방법 이렇게 해도 되나? fx 대신에 누구를 써? y의 n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지? 요 표현 방법이 얘들아 dx y의 n제곱이라는 뜻인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fx의 n제곱을 프라임을 했잖아. x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라그랑지 미분법은 뭐가 좀 애매하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분했는지의 표현이 애매한 거야. 근데 라이프니츠 기호법은 x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t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장점이 완전 드러나지, 그치? 그래서 라이프니츠 기호법이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에서 힘을 많이 하는 거지. 헷갈리지 않는 거야. 라그랑지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건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풀다 보면. 그래서 라그랑지보다는 라이프니츠 기호법이 훨씬 더 깔끔해. 얘가 뭐가 된가 그러면? n 빠져 나오고 y에 n 빼기 1제곱 곱하고 y 프라임이 나오고 표현을 해도 같은 표현이 되는 거 납득가요? 여기까지 해보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 음함수 표현 방법이란 건 3x의 제곱 더하기 2y 세제곱은 4라는 식이 있다고 쳐보자. 음함수 표현 방법 맞아요? 음함수 표현 방법인 거지? 요 놈을 양면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미분 방법을 음함수 미분법이라고